이번 2교시 문제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내용을 뭐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크게 2교시 건 어려울 건 없어요. 대부분 이제 법규 기준과 관련된 것들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한 교시에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교훈을 좀 가져가야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25점짜리 오면 4문제, 6문제, 4문제 선택하잖아요. 그 중에 6문제 중에 2문제, 버릴 문제 2문제는 어리 안드로메다에서 오는 문제든 그건 아무 우리가 신경 쓸 게 없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또 이런 문제도 나오구나, 이런 문제도 가서 공부해야 되겠다, 그럴 건 전혀 아닌 거죠. 근데 우리가 4문제를 해야 되는데, 한 3문제 정도는 늘상 언어 교재를 보더라도 언어 교재를 다루는 문제인데, 한 문제 정도는 어디에선가 나머지 중에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 건가. 근데 대체로 보면 항상 그런 정도의 경계선에서 우리가 걸리는 것 같아요. 3문제 정도는 대부분 우리 언어 교재를 하든 언어 수업을 하든 크게 다루는 주제는 비슷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3문제 정도는 뭐 대충 공부했던 거에서 나온 거니까, 내가 공부를 했는데 공부가 아직 안 돼서 못 쓴 것은 그건 고민할 게 없습니다. 공부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공부도 다 됐는데, 그런데 이제 나머지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다음 공부를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갈 거냐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거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죠. 사실 보면 포탄이 한번 떨어지는데 잘 안 떨어지잖아요. 적어도 이번 나온 주제는 올해 다시 나올 일은 없죠. 그러니까 이 주제를 열심히 쫓아다니는 것은 이제 한 내년 정도 합격하실 분들은 올해 나온 주제를 또 중요 주제니까 하지만, 올해 합격하시겠다 하시면 이제 8월달 시험에는 적어도 이번 시험은 안 나올 겁니다. 이 주제는. 그러니까 이 주제 내용을 열심히 이제 지금 공부하는 것보다는, 주제보다는 어떤 선택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고 어떻게 공부 전략을 가져갈 거냐 하는 부분에 더 더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리뷰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2교시 보면, 첫 번째가 성능 위주 설계. 성능 위주 설계 표준 가이드라인이라고 있잖아요. 표준 가이드라인. 라인에서 재현에 대한 것들을 물어봤어요. 여기저기 공간의 재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설계 변경. 설계 변경에 대한 거고, 세 번째가 누설 면적이죠. 세 번째. 누설 면적. 유도하는 거. 네 번째가 스프링클러 헤드 열 반응 시험입니다. 다섯 번째, 특수 가연물이네요. 여섯 번째가 방화구획의 적정성. 성인데 건축허가 동의시. 건축허가 동의를 하는 부분에 방화구획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그렇다고 하면 건축허가 동의를 할 때 방화구의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건축허가 동의에 대한 업무 지침서가 있습니다. 업무 지침서. 지금 보면 제 수업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설계 변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 다루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안 돼 있다 하면 아직 공부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수업에 다루는 건데 아직 공부가 안 돼 있다. 그러면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수업 내용 충실하게 일단 하고 난 다음에
그게 다 되고 나면 고민하셔야죠. 그 전에는 일단 수업 내용들 하고 있는 수업 따라가는 거, 그거 내가 충분히 소화하는 거에 나의 공부 포인트를 맞추시면 되거든요. 자, 누설 면접 유도하는 거, 이것도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특수 가연물 2번, 3번, 5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자, 스프링클을 해도 열 반응 시험, 열 반응 시험이라고 하는 게 들어왔다. 그 정도만 알고 쓸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시험 절차라든지. 그러면 이건 우리가 어차피 제껴야 될 부분. 그 유형물 쪽에 보면 유형물 유별 판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잖아요. 자연발화성 시험을 한다든가 인화점 시험을 한다든가 온갖 시험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에서 한 2번 정도 출제된 거라든지 그 정도는 우리가 챙길 필요가 있는데 나머지 시험 절차 이런 것들은 온갖 시험 절차들이 많아서 사실 챙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건 전략적인 포기를 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 하나를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얼마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가기에는 좀 그래요. 그런 점에서 이건 이제 포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 자, 1번하고 6번이에요. 그 재현에 대한 어느 공간의 재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화구역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근데 건축허가동의 업무 지침서, 성능유지 설계 표준 가이드라인 상의 것을 따로 안 챙겼다고 하면은 이제 고민하셔야 되죠. 이제 어떤 부분들. 그건 이제 본인이 좀 더 자신 있는 부분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이 이런 업무 지침서, 표준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반영이 안 돼 있죠. 따로 어떤 주제로. 제가 보기에는 성능위주 설계 표준 가이드라인 정도, 그 다음에 감리 업무 절차서. 기술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감리하고 성능위주 설계잖아요. 출제위원 들어가시면 출제위원들도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문제 오류가 없는 것들을 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기술사분들이 교수, 그 다음에 기술사 이렇게 출제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자기가 최근에 열심히 봤던 거, 뭔가 챙겼던 것 위주로 출제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 감리 업무, 그래서 감리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디테일하게 좀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성능위주 설계.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제 수업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2대 8 정도, 우리가 8이라고 한 80%는 내가 공부하는 전통적인 영역, 언제 나올지 모르는 영역, 그 전통적인 영역에 한 80% 시간을 쏟고 20%는 늘 이런 부분에 나오면 내가 점수를 잘 받을 거야. 남들은 못하는데 내가 점수를 잘 받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뭔가 좀 차별화하기 위해서 한 20% 정도는 쓰는 게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좀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이제 표준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그 감리 업무 지침서 이런 부분들, 감리 업무, 여기는 이제 설계 변경이니까 감리 업무 지침서 쪽에 보면 여기에 대한 어디 구체적으로 다뤄지고 있죠. 근데 공부를 하시더라도 그냥 읽어만 보시면은 안 돼요. 나중에 시험에 가면 분명히 이거 보기는 봤는데 본 것 같지도 않고 그게 나온 것 같지도 않고 좀 느낌이 오는 것들, 딱 한 25점짜리나 아니면 10점짜리로 딱 출제되기에 딱 좋은 어떤 거다라고 하면 메모하셔가지고 그것도 반복적으로 나의 걸로 암기하시고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냥 한번 쭉 읽어봐가지고는 절대 뭐 도움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어쨌든 그 감리 업무 지침서하고 성능위주 설계 표준 가이드라인 정도는 좀 우리가 그 기존 수업 외에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서 좀 쌓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자, 하나씩 간단히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성능위주 설계 표준 가이드라인. 여기 성능위주 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 보면 각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나와 있고요.
그걸 자료에도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되고 그 관련된 것을 예를 들면 거실 재현 설비 설계 가이드라인 보면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실 때 거실 재현 파트에다가 뒤에다가 성능 유지 설계 가이드라인 해가지고 내용을 좀 추가해 놓으시면 그 다음에 부속실 승강장 재현설 설계 가이드라인에도 마찬가지로 그쪽에 파트에 좀 추가를 해 놓으시고 챙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도 반복적으로 이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고요. 성능 유지 설계나 감리 관련된 사항들은 되게 이제는 그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기본적인. 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설계 변경 및 계약 금액 조정인데 이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조정이 가능하죠. 설계가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물가 상승. 물가가 상승됐을 때 그걸 에스컬레이션이라고 우리 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설계 변경과 관련된 건이 나왔는데 설계 변경은 발주자가 내가 이렇게 설계를 변경하고 싶어 라고 해서 변경할 수 있고 시공자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새로운 공법이 추가됐다거나 그랬었을 때. 그래서 그 설계 변경 및 계약 금액 조정 절차라고 해서 그 하는 그 플로우가 있잖아요. 자료에. 거기에 모든 게 다 그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여기에 대한 공부를 제안 드린다면 여기 나머지 디테일한 것까지 우리가 챙겨가지고 외우고 가시기에는 너무너무 내용이 그러면 많아지니까 자, 이 프로세스 하나만 잘 외우시고 잘 이해하시고 그게 각 한 칸에 각 단어 이 키워드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두시면 그것 가지고 이렇게 쭉 풀어서 설명을 하시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고요. 이거하고 관련돼서 그 에스컬레이션, 아까 물가 변동에 의한 그 공사 비용 증가되는 거, 그 부분도 꼭 같이 좀 이렇게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 3번. 이게 이제 상당히 뭐 좀 약간 짜증이 나는 부분인데 보통 직렬, 누설, 틈새, 식을 유도하는 것은 하셨을 거예요. 근데 병렬 누설은 그냥 이렇게 누설 면적 합하는 건데 이걸 유도해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치 이날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 때 제가 기술사분들 한 7분하고 같이 있었는데 이때 2교시 끝나고 이게 올라왔길래 어떤 분하고 이걸 어떻게 유도해? 이거 문제 오류네. 이제 뭐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자, 그런데 유도를 해야죠. 유도를. 자,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하면, 여기 이제 병렬일 때, AP는, 토탈 누설 면적은 A1부터 A1 플러스 A2, AN까지 이렇게 더하는 거잖아요. 보면, 여기 A1, 뭐 A2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냥 토탈은 A1 플러스 A2를 더하는 거잖아요. 야, 이걸 유도로 일하다 하면 어떡하냐. 한번 잠깐 생각을 좀 하셔야죠. 일단 토탈 풍량, QT는 여기서 누설 나가는 양은 Q1 플러스 Q2가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풍량은 AV잖아요. AV. 그럼 A가 나오네요. AV. 자, Q는 AV예요. AV인데, 자, 속도는 모르겠어요. 속도는 모르겠어요. 그럼 이 V 없애야 되는데, AV는 A 루트 EGH잖아요. V는. EGH는 A 루트 EG 곱하기 H는 감마분의 P죠. 결국 그러면 A 나머지 전부 K 값으로 빼고 K 루트 P거든요. 그 P는 압력 차잖아요. 델타 P잖아요. 압력 여기와 여기 압력차는 똑같죠.
A1이건 A2건. 결국 델타 P는 똑같으니까 K 델타 P는 다 소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을 그래서 QT는 플러스 QN이다. 그러면 이건 지금 Q는 A, K, 델타 P다. 이렇게 하면 자 QT에 해당돼서 AT, K 값은 똑같고 델타 P도 똑같아요. 델타 P는 A1, K 루트 델타 P 플러스 A2, K 루트 델타 P 쭉쭉쭉 AN, K 루트 델타 P입니다. 그러면 양변에서 K 델타 P만 소거해버리면 이게 나오죠. 이렇게 사실 이걸 유도라고 하기에는 민망한 건데 단지 이렇게 표현만 바뀌는 건데 유도라고 우리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직렬 누설 틈새도 Q는 이걸 가지고 유도를 하시면 돼요. 유도를 그래서 이제 이제 여기가 Q는 KA 델타 P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셨으면 직렬에서는 이런 게 직렬이잖아요. A1, 뭐 A2, 그다음에 뭐 A3 쭉쭉쭉쭉 해서 AN까지 있으면 일단 모두 유량은 같아요. 이 지점에서 유량과 이 지점 유량과 여기에서 여기까지 유량. 결국 여기에서 여기까지 나가는 유량이 계속 거치기 때문에 어느 각 누설 틈새 사이에서의 유량은 똑같습니다. 물론 이걸 더 엄밀하게 하면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적 유량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걸 밀도를 해서 질량 유량으로 하면 질량 유량 똑같아지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거기까지 안 해도 우리가 유도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그냥 일반 유량이 같더라고 하시면. 그러면 자 Q는 이런 식이 될 겁니다. K A1 그 다음에 델타 P인데 압력이 이 지점과 이 지점의 압력 차이예요. 그래서 P1 마이너스 P2 루트니까 2분의 1승.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의 유량은 KA2 P2 마이너스 P3의 2분의 1승은 뭐 이렇게 쭉 해서 전체 여기에서 여기까지 유량 KA 토탈 면적에서 P1, N 플러스 1까지 2분의 1승은 같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 풀이는 어제 나와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쭉 각 항을 좌항, 우항 합하고 없앨 거 없애고 그러면 우리가 평소 잘 알고 있는 직렬 누설의 합산 면적식이 유도됩니다. 자, 그건 이제 세 번째인 건 이제 넘어가고요. 그 다음 문제 4번. 이건 예전에 스프링클러 헤드가 시험을 해봤더니 저성장 화재일 때, 천천히 성장한 화재일 때 헤드가 탁 안 떨어지고 나오는 물에 녹아가지고 방사되는 물에 식어가지고 일부분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안 떨어지는 그것 때문에 헤드에 대한 열 반응 시험 그런 것들이
도입이 돼야 된다라고 했던 게 아마 그게 19년, 18년, 19년 그 무렵에 이게 좀 이슈가 됐었어요. 그게 이제 준비가 돼서 열 반응 시험이 스프링 헤드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반영이 된 겁니다. 네, 시험의 재정 개정 이유는 저성장 화재였을 때 스프링클러 헤드가 미분리되는 것에 따른 개선 대책. 그래서 퓨즈블 링크 타입의 폐쇄형 헤드. 우리 이제 스프링클러 헤드는 폐쇄형 헤드는 퓨즈블 링크 타입. 또 하나는 글라스 볼브 형태죠. 안에 액조에 그 팽창이 돼가지고 유리가 깨지면서 그 개방을 하는. 근데 여기 이제 퓨즈블 링크 타입에 그게 녹으면서 떨어져 줘야 되는데 잘 안 녹은 거예요, 그게. 그 열 반응 시험을 도입함으로써 스프링클러 헤드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기술 기준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스프링클러 헤드의 형식스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 그리고 제품 검사 시험 세칙. 기술 기준뿐만 아니라 그 밑에 들어간 시험 세칙에서까지 빚어서 대응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거기 이제 시험 절차, 시험 방법 같은 거 시험 세칙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챙겨가지는 않겠습니다. 이거 앞으로도. 이건 어차피 우리가 공부해야 될 범위 밖에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실 단지 취지만 열 반응 시험이라는 거 하는 게 어떤 식으로 들어왔다. 그런 것은 이제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 5번 특수가염물. 특수가염물 약간의 법 개정이 있었죠. 특수가염 풍년 및 수량이 합성투지에서 고무 플라스틱류로 그 부분이 좀 구체화됐었고, 그 다음에 적재 간격이라든지 표시사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어떤 수업 때는 모르겠는데 제 수업 때는 이런 것들 이제 개정된 법규이기 때문에 수업 때 좀 강조하면서 다뤘던 부분들이라서 좀 챙겼어야 될 부분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게 특수가염물 쪽은 어쨌든 항상 기본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반복적으로, 전통적으로 많이, 방역, 전통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주제고, 특수가염물도 마찬가지예요. 자, 6번 건축동의시. 분야별 주요 검토 사항 중 피난 방제 분야의 방화구역 적정수 확보를 위한 확인사. 자, 이건 똑같은 내용인데, 건축 허가 등의 허가 등의 동의 업무 처리 표준 매뉴얼에 나와 있지만 똑같은 내용이 성능유수 설계 표준 가이드라인에 똑같은 문과는 안 틀리고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방화구역에 대한 성능유수 설계를 할 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 그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유수 설계 쪽을 좀 해두신 분들이라 하면 어쨌든 거기도 성능유수 설계도 방화구역 적정성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아, 방화구역이 제대로 돼 있는지 성능유수 설계를 할 때 이렇게 설계를 해나겠으니까 동의할 때도 건축허가 동의할 때도 비슷하겠다고 그거 가지고 대응을 충분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부 내용은 한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쌍여닫이 문할 때 이게 쌍여닫이 되는 게 한꺼번에 닫히지 않고 순차적으로 닫히게 한다거나 또는 매립형 방화문, 매립형은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가는 이 벽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보통 보면 이제 고리형 문자리 선자리가 고리형으로 돼 있는데 저희 집도 이 드레스룸 쪽 들어가는 데 드레스룸이 좁으니까 이제 여닫이를 하면 좀 불편하니까 매립형으로 했는데 이 고리형으로 돼가지고 잘 안 빠져나와 이렇게 안 빠져나와 빼내려고 이거. 그래서 고리형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 상황이 상당히 패닉 상황이니까 그래서 고리형 손잡이가 되지 고리형으로 근데 이걸 빼내고 있으면 잘 안 빠지잖아요. 그렇게 해라 그런 부분들이 좀 있네요. 자, 여기는 이제 이 방화구역 부분에 전기차 부분이 안 나왔어요. 전기차 충전시설 부분. 적정성 확인.
그런 부분들은 좀 언급을 앞으로 방화구역이 나오면 아니면 주차장 이야기 나오건 그러면 그 전기 충전 시설에 대한 방화구역 이야기 그 부분은 꼭 좀 예민한 이슈잖아요.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한 방화구역 해야 되는 부분 그건 좀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교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